여러분, 이제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어렵다니까 벌써 너무 겁을 먹고 있는데 보입니다. 그죠?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어의 일성에 관해서 영양성장기, 생식성장기 했습니다.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자, 청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신장한다, 큰다라고 하면 가장 어릴 때부터 우리가 먼저 쟀던 게 키죠, 그죠? 키. 이제 식물의 키니까 플랜트 하이트라고 H-I-G-H 하이트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초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출수개화, 잎집에서 이삭이 나오고 꽃이 나오면서 꽃이 핍니다. 그죠? 자, 요때가 정점이다라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생식성장기로 가서 여기 보시면 이삭 팰때, 이삭 팰때 요 시기는 키가 다 큰 시기에 더 이상 안 큰다. 이 이후에는 키가 크지 않는다. 요때가 맥시멈으로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이 최고 분을이랑 분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분을은 한번 보시면 자, 어느 시기까지 많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는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8개, 20개로 줄어든다 했죠. 그죠? 여기 이제 최고 분을기, 많을 때는 2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최고 분을 수가 가장 많은 때는 언제냐? 유수 분화. 아까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삭이라는 거 페니컬이라고 합니다. 페니컬 만들어진다, 시작된다, 분화된다.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시기 유수가 이제 분화되는 요 시기가 핵심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생식성장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니까. 자, 그 다음 이삭 보면 어린 이삭이 요소 만들어진다, 분화가 되고 이삭이 이제 길이 자라는 하는 거죠. 이삭이 이제 커진다. 이삭이 커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나요? 이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요 시기는 요 페니컬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요랬다가 요것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요건 주경이라고 1차 지경, 1차 지경, 1차 지경, 1차 지경에서 나온 걸 또 2차 지경, 2차 지경, 2차 지경 이렇게 부르겠죠. 그 다음에 2차 지경에서 나오면 또 3차 지경, 또 3차 지경, 3차 지경이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 3차 지경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을이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안 되죠. 저기 라오스, 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 동남아 이쪽에 그 남아시아라고 해야 되죠. 이런 쪽에는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이 알맹이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죠? 3차 지경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죠? 요것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이삭이 이제 커지는 이 시기를 이제 이삭 신장기 이렇게 말하는데 요 시기도 보면 이삭이 어느 시기까지는 컸다가 이제 출수 개화 요 말은 잎집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볼록하게 그걸 수인기를 한다 했죠. 볼록하게 되는 요 시기가 이삭은 다 큰 거예요. 이삭의 길이는 다 크고 나중에는 유지가 사실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종실 수분이라고 하는데
종실 수분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 종자에,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사실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알맹이가 달린다는 거죠. 그래 알맹이가 이렇게 달리는 게 요게 이제 수분 함량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80, 90% 되다가 점차 우리가 수확할 때 되면 한 25% 정도까지 드랍된다, 그죠? 떨어진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종실 수량은, 수분은 이렇게 줄어들고, 실제 이제 거기 알맹이가 차면서 이 무게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종실중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뭐 4월 20일도 좋고 5월 1일도 좋아요. 그러면 4월 20일 날 이제 종자를 파종을 한다. 어디 지금 뭐 육묘상자에 한다고 보면 뭐 상자죠. 그러면 여기 밑에 흙을 이렇게 깔겠죠. 깔고 그 다음에 이 수분을 물을 쫙 공급하는 위에 종자를 이렇게 싹을 살짝 태워 가지고 뿌립니다. 뿌리고 얇게 덮어주는 거죠. 마른 흙으로 덮어준다. 그걸 파종. 여기 이제 파종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 키운다 했죠. 그죠? 키우면 키가 한 20cm 정도 됐을 때 이제 기계나 다른 걸 옮겨 심는다. 요걸 이앙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요게 5월 20일 또는 6월 1일 정도로 가정하면 수확은 주로 남부지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월 10일 정도 수확이 되더라 하는 거죠. 요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아까 분리를 할 때 영양생장기하고 생식생장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생식생장기는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고 볼록하게 보이는 수인기다. 그럼 그 이유는 뭐다? 이제 등숙기, 알맹이가 차는 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제 4개로 한다. 구분한다 했죠.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영양생장기는 여기 보시면 기본 영양생장이 있고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그 다음에 가소 영양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온 단일 조건 돼야 된다. 고온 온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짧아져야 된다. 그래야 이 생식생장기로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낮의 길이가 안 짧아지고 계속 길어진다면은 계속 영양생장, 소위 키가 계속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럼 새끼도 계속 분울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가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4개로 이렇게 나누죠. 요것을 춘분, 그 다음 하지, 추분, 동지. 그죠? 그러면 이 춘분하고 추분은 추분입니다. 글이 좀 잘 안 되네요. 추분은 이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하지는 여름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기죠. 그러면 하지, 그러니까 하지가 6월 21일이라고 보면 이 이후부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단일 조건, 단일이 된다. 단일화 돼야 뭐합니까? 생식생장으로, 여기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옮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면, 짧지 안 하고, 계속 낮이 길어지면, 그러면 영양생장이 계속 된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밑에 식물이 있다. 얘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얘들은. 계속 뭐합니까? 잎을 못 떨어뜨리고 계속 잎이 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서 힘이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컴퓨터 많이 하고 오락 많이 하면은 뭐 됩니까? 시들시들해서 빨리 노후가 된단 말이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낮에 햇빛이 비칠 동안에는 여기 하지부터 하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 말. 일반적인 작물은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성 작물. 단일성 작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진달래, 벚꽃 이런 애들은 봄에 꽃이 피는데요, 매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은 뭐예요? 질문하겠죠? 그런 애들은 낮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것을 장일성 식물이에요. 장일성 식물. 그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일성 식물이냐, 장일성 식물이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은 장일성, 단일성으로 구분되는데, 또 요거하고 관계없이 중일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중일성. 얘는 밤낮하고 길이하고 관계없어요. 단지 온도만, 적정 온도만 유지만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계속 맺힌다. 여러분들 겨울에 지금 시설재배 보셨나요? 시설재배 비닐하우스 이렇게 덮어놓고 있죠. 여기 고추가 자라고 뭐 작물들이 자란대. 근데 고추는 계속 따죠. 풋고추를. 이게 뭡니까? 이 중일성 작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일장 소위 낮의 길이하고는 관계없이 온도만 유지되면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일성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가몬성 작물이다, 온도에 민감한 작물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등숙에 있어서는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로 가더라. 그죠? 그래서 출수, 개화하면서 요 이후에, 자, 맨 처음에 여기는 5일로 표시하는 길이가 5일 되면 맥시멈으로 결정납니다. 그죠? 길이가. 이 알맹이의 길이가.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가 결정나는 게 한 15일에 난다. 그 다음에 요 두께가 결정나는 것이 한 25일. 그리고 생체중, 그러니까 수분이 포함된 무게가 한 25일, 30일 정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35일쯤 되면은 알맹이에 이제 탄수화물이 다 찬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건물중. 건물중은 뭐냐면, 이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을 이제 이삭 달린 그 상태로 무게를 다는 것을 생체중이라고 해요. 생체중이라 하는데, 이건 수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물중은 뭐냐 하면 수분을 말린 거예요. 수분을 말린 상태에서 무게를 다는 것을 건물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건물중이 예를 들어서 수박을 예를 들면, 수박은 이렇게 수박이 이렇게 무늬가 있겠죠. 있으면 좀 못 그렸나? 예쁘게 보면 잘 그린 거예요. 그죠? 좀 잘 그리라고. 좋았어. 그럼 또 용기를 내갖고 잘 그려봐야지. 자, 그러면 수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박이 무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수분이 요게 원래 수박이 수확기 되면 수분이 95%입니다. 뭐 96%도 있겠지만 95%가 물이에요. 물, 당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 5%가 뭐예요? 5%가 고형성 성분인데 섬유질하고 이런 거. 그리고 건조를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생초종, 요것을 건조종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건조시키고 하느냐에 따라는, 요즘은 고추 건조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반이라고 이렇게 선반처럼 해놓죠. 그럼 요걸 다시 이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 선반 하나를 꺼내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다가 뭐 고추든 무말랭이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온도를 뭐 작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몇 도씨 하느냐면 70도씨에서 48시간 하면은 거의 다 건조가 다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오렇게 하면은 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타버린달까 타지는 않지만 좀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건물종을 측정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7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0도가 되겠지만 70도씨 정도에서 6시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무게를 계속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면 더 이상 6시간 또 12, 6, 12, 18, 24시간 이렇게 30시간 가겠죠? 더 이상 무게가 증가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뭐다? 건물종이 확립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래 히팅을 많이 하면은 온도를 높여서 계속 가열을 하면은 전기세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박 같은 경우 잘라서 이렇게 넣어 보니까 18시간 하니까 더 이상 수분 무게가 줄어들지 않더라. 그러면 18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연구자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께 생체종하고 건물종들이 다 결정된다. 여기 이제 여기가 5일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10일 간격으로 브로드 하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분울기 시점은 재배법과 품종에 따라서 상이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만 예를 들죠. 자, 우리가 경남, 고성, 사천, 진주에서 만약에 배를 재배를 한다 하면 보통 이제 수확이 언제냐 하면 수확이 자,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 이제 사천, 남부지방, 고성, 진주, 남해, 통영, 그 다음에 순천, 광양, 그죠? 나주,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북, 전주, 그 다음에 경북, 있겠죠? 그죠? 대구도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3등분 한다면, 이게 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등분 하는 게 그렇지만, 기후대별로 분류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재배를 제주도도 있겠지요. 울릉도 독도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대체로 이제 알맹이가 그러니까 출수죠. 출수 개화하는 시기가 보통 7월 한 그러니까 8월이죠. 8월 한 25일경이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좋느냐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여기는 약간 더 빨라야 됩니다. 8월 한 10일경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쪽은 어떠냐, 7월 말이나 8월 1일 정도가 좋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냐 하면, 아까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통 출수되고 나서 수확까지 얼마 걸립니까? 거의 한 45일 정도 걸립니다. 45일 걸리는데, 이게 만약에 8월 25일이라고 가정하면 45일 되면은 10월 30일이 되죠. 10월 30일 되면 추워서 수확도 안 될 뿐더러 등숙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제대로 못 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라서 줘야 된다 이죠. 그럼 남부지방은 어떠냐? 남부지방은 8월 25일 해도 45 더해도 그러니까 10월 9월 25 10월 얼마입니까? 10일이죠. 하면은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때는 충분히 수확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기후대별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평야지냐 아니면 중산간지냐에 따라서 다르죠. 평야지는 온도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좀 덜한데 중산간지는 온도가 낮아요. 그건 추워서 이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맹이가 잘 찰 수가 없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항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러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에 맞춰야 되느냐? 좀 더 빨리 하면 안 되느냐? 그럼 빨리 또 자라는 품종은 없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 또는 중만생종이 있어요. 그러면 생육 기간이 보면 요거는 조생종은 120일에서 140일 정도 되고 중생종은 140일에서 160일 그 다음에 중만생종은 160일에서 180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배일생 기간이 생육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니까 이 조생종 같은 거는 이 중북부 지방에 재배를 하면 뭐 6월 한 10일 정도 이양을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왜? 3개월 하면 9월 한 뭐 20일 정도 또 9월 30일 수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 조생종은 대체적으로 일장 낮의 길이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뭐에 반하냐 온도에 따랐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꽃과 열매를 피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온도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아니고 온도에 민감하다 주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단기성 품종이라는 단기성. 요것은 뭐 120일에서 130일 만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하고 나서. 이런 애들은 생육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동일한 수량을 나중에 수량을 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광합성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잎의 활성이 광합성 정도로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다 이런 거예요. 상당히 웃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생하고 똑같다 얘기했죠. 자, 천천히 공부하는 학생,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하는 학생은 중만생종이다. 천천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기간이 짧았던 학생은 좀 더 해야 되겠죠. 집중력 있게. 그 다음에 조생종 야들은 생육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이 짧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열심히 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단기성 품종은 당연히 조생종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 중에 조생종은 주로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 온도가 대체적으로 아까 하지하고 하지에 따라서 하지 전에 꽃이 피면 장일성, 하지 이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단일성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조생종은 그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낮아지는 게 높아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럼 7월 달에도 막 꽃이 피고 해버려요. 단기성 품종은 뭐냐 하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제가 알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알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크게 일정하고 영향도 없고 온도에 영향을 주로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래서 단기성 품종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살려고 하면은 뭐 시험 칠 때야 당연히 단기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중만생처럼 조금 그 준비를 잘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배에서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 하는데 시간이 만약에 또 안 되면 또 뭘 합니까? 지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24분 경과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